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4년 올해는 그야말로 지구촌 슈퍼 선거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월에는 방글라데시와 대만에서 선거가 있고 2월에는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3월에는 러시아 대선과 이란 총선이 있으며 한국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세계 1위 인구대국 인도의 총선이 있고 11월 5일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올 한 해 동안 총선이나 대통령을 뽑는 전국 단위의 투표가 무려 40여 개 국가에서 실시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연쇄적으로 실시되는 지구촌의 선거가 그 결과에 따라 세계 권력 지형도는 물론 외교, 안보, 무역 등 정책의 기조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4년은 그야말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100년 만에 가장 역동적인 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안보 지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선거는 1월 13일에 있을 대만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대만과의 일국양제 통일을 강조하는 중국과 대만의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미국의 대리전인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집권당인 친미 성향 라이칭더가 선두에 나서 친중 성향인 야권의 허우 유이의 추격을 뿌리치고 있는데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양안 관계는 물론 미중 관계, 동북아 정세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는 역시 미국 대선입니다.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정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대전망 보고서에서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벌써부터 트럼프 집권 2기가 몰고 올 정치적, 경제적 지각 변동의 리스크를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또다시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월에 있을 인도네시아 대선의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건설사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뒤 진행될 6개 위성도시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에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로는 여당인 투쟁민주당 소속 간자르 프라노워 자바 주지사를 비롯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꼽힙니다. 특히 간자르 주지사와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자르 주지사가 당선되면 신수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나 아니스 전 주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수도 이전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대선의 핵심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그를 인도네시아판 트럼프라고 부릅니다. 특히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비교가 되곤 했는데 수비안토 장관의 과거 이력이나 성향으로 볼 때 두테르테보다도 훨씬 매운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악명 높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은 조코위도도 대통령과는 여러모로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네덜란드 유학파인 경제학 박사 출신의 엘리트 관료였고 수비안토의 동생은 인도네시아의 재벌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장인은 33년간 인도네시아를 통치한 수하르토였고 수비안토는 수하르토의 둘째 딸과 결혼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998년 수하르토가 실각당하는 상황을 맞자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귀신같이 손절해버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70년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의 동기가 바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역임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입니다. 유도요노와 프라보워는 여러모로 대비되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비안토는 금수저였지만 유도요노는 중하층 가문 출신이었고 엘리트 야전군인 커리어를 걸어온 유도요노와 달리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 정권에 깊숙이 개입해 수많은 공작과 정권 차원의 범죄 행위에 앞장선 정치군인으로 유명합니다. 정치 성향에 있어서도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온건 중도 성향인 유도요노와 달리 프라보워는 강경 성향이었고 덕분에 수하르토 정권 당시 권력의 최정점까지 갔지만 결정적인 순간 정치군인 이력이 발목을 잡혀 중장에서 군인 커리어가 끝나게 됩니다. 반면 유도요노는 결국 대장 자리에 오르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10년을 건좌해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유도요노 전 대통령에게 여러모로 열등감을 느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어떠한 이유로 군인 커리어가 중장에서 끝난 것일까요?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동티모르에 파병되어 특수부대 소대장으로 공로를 세웁니다. 이런 수비안토를 독재자 수하르토가 눈여겨보았고 1983년 자신의 둘째 딸과 결혼시킵니다. 인도네시아 절대 권력자의 사위이자 오른팔이 된 수비안토는 이후 더더욱 승승장구가도를 달리게 됐고 충성하게 됩니다. 특히 1992년엔 전략예비대 공수부대장 신분으로 동티모르 민족해 반군의 리더였던 샤나나구 스망을 국가반 역죄로 체포하는 작전을 주도했는데
이곳에서 비정규군인 일명 닌자갱단을 이용해 많은 전쟁 범죄, 인권 침해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적십자 헬기로 위장한 군용 헬기를 동원해 민간인 거주 지역을 무차별 공격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서방의 비난을 받았고, 이것은 두고두고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원죄가 됩니다. 이후 46세의 나이로 중장으로 진급 후 육군전략예비대 사령관으로 승승장구했지만 전 세계적인 민주화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도 반수하르토 반정부 시위와 민주화 열풍이 불어닥치자 수하르토의 친위대장이었던 수비안토는 90년대 내내 언론과 야당 인사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위협과 협박을 반복했으며 최대 야당 세력의 당내 분열을 공작했습니다. 1997년 이후 반수하르토 시위가 극에 달하자 아예 주요 민주화운동 지도자들 22명을 납치해버리는데 이 중에 13명은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시위는 가라앉지 않았고 1998년 5월 결국 시위대와 국민들의 눈을 돌리고 국면 상황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으량으로 시위 양상을 반화교 세력의 폭동으로 돌려버리는 선동과 작전을 꾸미게 되는데, 이 작전을 수비안토가 계획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이 지지부진한 인도네시아에서 정확한 조사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하르토 수비안토 세력의 최후의 발악은 실패하고 결국 1998년 5월 21일 수하르토는 무려 33년 만에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육군도 반프라보워 세력으로 물갈이 되었고,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 고문, 암살을 한 혐의를 받았으며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3개월 만에 군적이 박탈되고 중장에서 불명예 전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으로 끝난 것인데요. 그 후 요르단으로 망명한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2001년까지 3년 동안 요르단에서 눌러 살다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군 재계 인맥을 동원해 동생의 사업에 참여하고 카자흐스탄 석유사업, 자국의 광산, 파묘, 목재, 제지, 농업, 수산업 등 인도네시아 전 분야의 문어발 확장을 하며 일약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프라보워는 27개의 산하기 업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 중 일부는 임금체불로 인해 직원들의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권력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2년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습니다. 당시 유도요노 2기 정권 도중 부패 스캔들이 터지자 반유도요노 캠페인으로 인기가 높아져 한동안 프라보워가 지지율 1위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쟁 범죄와 민주화운동과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암살 배우라는 의혹 등 이런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정치 신성을 러닝메이트로 키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판 오바마로 불리는 조코위도도였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자신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키운 조코위도도는 시장을 7년 동안 하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더니 마침내 자카르타 지사까지 됩니다. 여기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대준 자금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수비안토와 조코위도도 이 둘의 정치 성향은 극과 극이지만 인도네시아 정치판에서 권력을 위해 반대 세력이 손잡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조코위도도의 인기가 높아도 너무 높아져 본인을 앞지르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2013년 대선에서 조코위도도가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지지율을 넘어서 1위 자리를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호랑이를 키운 것인데요. 당황한 수비안토 진영에서는 부랴부랴 반위도도 캠페인을 벌이면서 위도도는 공산주의자다, 화교다, 무슬림이 아니다 등등 온갖 선동을 펼쳤지만 2014년 대선에서 수비안토는 53대 47로 위도도한테 지게 됩니다. 자신이 키운 정치인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준 수비안토는 5년 뒤 2019년 대선에서 다시 조코위도도와 맞붙었는데, 이때도 5년 전보다 훨씬 큰 격차로 지고 맙니다. 당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진영에서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8명이 사망하고 7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998년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선거 불복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선거 이후 국제 모니터링단의 확인 결과 개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때문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진영의 세력과 폭력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수비안토에게 국방부 장관 자리를 주어 달래게 됩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국방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국방을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총력 전원칙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작 2019년 말에 중국 어선이 이의지를 침범한 사건이 벌어지자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때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프라보워를 입만 살아있는 친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조코위도도의 장남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삼으면서 다시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대선에 나왔습니다. 임기가 끝나감에도 지지율 80%대로 신드롬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조코위도도와 손을 잡아서라도 대권을 주려는 것인데요. 과연 인도네시아 대선 의승자는 누가 될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